여러분 안녕하세요. 살 빼려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살이 잘 빠질까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건 맞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빠르게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에 대해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니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복 유산소는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체지방을 6%까지 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공복 유산소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다만 공복 유산소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지속 시간을 길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근손실이 발생하거나 하루 종일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정말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는 동안 두뇌가 남아있던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을 거의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이 지방을 더 소모하는 이유이고요.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이때 그냥 조깅을 하는 게 아니라 단거리 달리기나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아직 우리 몸이 완전히 깨어난 상태가 아닌데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복 운동 시에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 전에 몸을 좀 움직여주는 동적인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러닝머신을 시간당 8km 속도로 탄다고 하면 가볍게 몇 분 정도 걷거나 시간당 4에서 6km의 속도로 조깅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서 본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는 운동 강도로 최대 심박수의 70% 이상,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아침 공복 운동 시에는 최대 심박수의 60%, 운동 강도는 30분 이내로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운동이 너무 하고 싶어도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오히려 근손실과 피로를 쌓을 수 있어요. 참고로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본인 나이를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은 스마트워치에 심박수를 체크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을 하시면서 심박수를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입니다. 헬스장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하시나요? 만약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30분 정도 가볍게 유산소를 해주는 것이 지방 연소에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태우고 난 뒤라 그때 유산소를 해주면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 이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이거나 또 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러닝 같은 운동이 유산소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유산소 운동도 강도를 높게 하면 무산소 운동과 같은 대사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근력 운동을 하면 웬만하면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은 모두 태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무산소 운동을 실시하면 더 이상 탄수화물을 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이때 유산소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70%, 운동 시간은 30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인클라인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을 하신다면 경사도를 설정하는 인클라인을 추천드려요. 사실 평지에서 걷기만 하는 것은 운동의 효과가 거의 미미한데요. 경사진 곳을 걷게 되면 칼로리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할 뿐만 아니라 대퇴사두근, 햄스트링과 같은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여 이쪽 근육이 발달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들 중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얘들이 칼로리 소모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성분들의 경우 다리가 두꺼워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다리 근육이 발달하는 걸 좀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인이 이 정도 운동을 한다고 다리가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서 소모하는 칼로리의 이득이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쌓이는 지방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클라인 러닝머신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평지에서 걸을 때는 시간당 210칼로리를 소모하는 반면 경사도 5%에서는 350칼로리를 소모하고요. 경사도 10%에서는 시간당 무려 49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같은 시간인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힘들고 땀도 많이 나서 좀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인클라인 운동은 많이 하는 운동인데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번째,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본래 육상 선수들의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운동이지만 체지방을 태우는데도 매우 효과적인데요. 살을 빼는데 유리한 인터벌 트레이닝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1분은 빠르게 뛰시고요. 30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이때 빠르게 뛰는 것의 기준은 최대 심박수의 80% 수준이며 이 정도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게 느껴지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리기와 걷기를 반복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장점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심박수가 높게 유지되면서 운동 효과가 좀 더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급하게 뛰고 나면 멈추고 나서도 계속해서 숨차서 헐떡거릴 때 있으시죠? 그때도 추가적인 칼로리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위 운동 방법들은 모두 효과적이지만 각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운동 방법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근력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해서 근력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 30분, 그렇게 총 1시간 30분을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근력 운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벌 트레이닝에 적합합니다. 단, 인터벌 트레이닝은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또 내가 운동을 아예 잘 못하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인클라인 러닝머신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살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운동 방법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운동 방법에 정답은 없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운동 방법을 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